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매요. 환매를 보시면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환매 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금액,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환정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환매에서는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놈에 두 가지가 하나는요 환매 대금이에요. 환매 대금은요 매매 대금 플러스요 비용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과실과 이자,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다 이 말이에요. 상계. 이 두 가지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래요. 언제나가 아니고 다른 말이 없을 때 과실과 이자는 상계하고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그건 지금 여기 뭐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면 환매 대금은 그랬죠. 영수한 대금하고 매매 비용이 환정되면 이렇게 됐죠. 틀렸죠. 다른 게 정할 수 없다. 틀렸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죠. 그 기간은 부동산이니까 5년이죠.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자격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연장하지 못한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3번은요. 환매의 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 환매 특약을 말한다.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매매계약을 말한다. 주된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된 계약의 실효는 주된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종된 계약이 뭐가 있죠? 종된 계약은 환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계약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계약이 있죠. 이 세 가지로 종된 계약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매매를 봐봐요. 매매가 있고 여기요 환매 특약이 있잖아요. 이건 주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잖아요. 자 이제 보시면 주된 계약이 잘못되죠. 그러면 종된 계약도 당연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된 계약이 잘못되죠. 그럼 주된 계약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된 계약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종된 계약은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주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지가 되면 종된 계약도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 계약이나 계약금 계약이나 환매 특약이 잘못됐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요. 4번은요. 환매의 경우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이자 여기 나왔죠. 약정이 없어. 나 잠깐 약정이 없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환매 특약에 따라 환매 등기가 있은 후 부동산의 제3자의 저당권 등기 맞춰야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환매를 하잖아요. 자 1번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 2번이요. 2번 을한테 있고 동시에요. 여기요 3번 병한테 이렇게 뭐죠? 갑한테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항상 환매는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갑이 환매권 행사하죠. 환매권이 여기요 3월 1일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3월 1일 이후에요 4번 여기요 A가 있거나 여기요 여기 5번에요 5번 B가 있거나 이 사람이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여기 6번이요 여기 현재 양수인한테 환매권 행사하잖아요. 갑이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는 6월 1일이고 환매 특약은 3월 1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이후에 있는 다른 울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맞춰진 경우도 있죠. 여기 환매 특약이 있은 후 환매 등기 후 저당권 등기잖아요. 그러면 환매 등기 후 저당권 등기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환매에서는 우리가요 뭐 다른 건 볼 것이 없고요. 동시에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5년 3년이고 연장하지 못하고요. 언제나 상계가 아니고 다른 약정 없으면 상계하고요. 환매 대금도 언제나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렇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환매에서는요. 그래서 환매가 뭐 시험에 나와가지고 틀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요. 자, 89번은요. 임대차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래 됐죠. 자, 이제 이 지금 판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임대차에서요. 최근에 나온 것을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보자 말이죠. 자,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먼저 나온 게 이제 보증금이 가장 문제가 돼요. 보증금에서 이 보증금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인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지금 임대차가 전속 중인 것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하고 전혀 달라요. 전속 중에는요. 여기 보증금에서요. 연체 차임 등을 연체 차임
연체 차임 등을 당연히 공제한다. 당연히 공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그래서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존속 중에 공제 여부, 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제 여부는 임대인의 권리예요.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그럼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히요. 두 번째로 종료가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목적물로 말하는 데까지 명도시까지, 명도 받을 때까지 모든 채무를 공제하는 거예요. 모든 채무를 당연히 공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하지 않아서, 여기서 원상 회복을 할 때 원상 회복에 비용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명도로 하면서 드는 비용은 명도 소송 비용 있죠? 명도 소송 비용 있죠? 소송 비용도요 당연히 공제하는 거예요. 다 공제예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연체 차임 당연히 공제하죠. 채무 불이행 당연히 공제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명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 비용도 공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를 안 하니까 원상 복구 비용 있죠? 그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제한다. 이게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명도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 복구를 할 때 임대인의 잘못으로요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종료가 돼도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원상 복구를 한다. 알겠죠? 최근에 지금 우리 지금 시험에 안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종료돼도 원상 복구해야 되고요. 이 원상 복구 비용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요. 그다음에 명도 소송 비용도 당연히 공제를 하는 것이고요. 알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전속 중이냐 종료시냐 이것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됐죠? 지금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임차인은요 목적물을 잘 보존했다가 뭐를 해야죠? 반환해야죠. 그래서 임차인의 의무는 뭐죠? 임차인은 목적물을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반환해야죠. 인도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목적물이 멸실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요? 목적물을 보관을 못해서 반환을 못 하잖아요. 알죠? 그런데요 여기서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그럼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임차인이 지는 거예요. 왜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잘 보관했다가 반환을 해야 돼요. 인도를 해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반환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왜 반환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이것은 뭐냐? 건물이 이렇게 2층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1층, 2층인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 임차인의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이 2층까지 불길이 번진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라는 사람, 이게 임대인이 살고 있고요. 여기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요. 임차인의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층까지 화재가 번진 거예요. 이 건물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뭐를 증명해야 되냐? 이 화재로 인해서 2층까지 불길이 번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증명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화재가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여기 자꾸 누전이 돼가지고 NFB 있죠? 까만 거 있잖아요. 휴지 이렇게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꾸 차단기가 떨어진다. 이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임대인이 옛날에도 그랬어. 정이 있어.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화재는 누구의 영역에서 발생한 거죠? 임대인 영역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임대인 영역에서 발생하면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임차인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야.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져. 만약에 1층에서 화재가 붙어서 일체형으로 건물인데 2층까지 건물이 불탔다. 그러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층의 화재로 인해서 2층까지 불이 탔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임대인이 증명해야 돼. 그런데요, 만약에 임대인의 영역에서 발생한 화재다. 그럴 때는 임차인은 증명할 필요 없이 임차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에 사용 수요가 되는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임차 건물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러한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1층, 2층 건물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있다면 임차인은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건물 외의 건물 부분이 소외되어 건물 외의 건물 부분 2층이죠. 임대인이 있게 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도 채무불이란 손해로 뭐한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손해장 청구하려면 누구의 증명이 있어야 된다? 임대인의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임대인. 알겠죠? 자, 너희는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에 면제되는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파손 이것은 대규모 수선을 언제나 누가 부담한다? 그것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수선 의무가 면제되는 수선 의무죠. 특약에 의해서 이것은 소규모 수선이에요.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규모는 언제나 임대인이 부담을 해. 주택임대보호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뭘 얘기하냐 이거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이 있는데요. 이 을은 또 여기요 A라는 사람한테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요 임차인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요? 5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요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병은요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지위를 승계하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그러면 이 갑을 뭐란다? 제3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3채무자. 그러면요 이 병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승계. 알겠죠?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보면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 주택의 양도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가 병한테 이전된다. 그러니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이미 집행된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누구에게 승계된다? 양수인에게 뭐가 된다? 승계가 된다. 이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그렇죠? 너희는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를 이의 않고 승낙했다.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고요. 을이요 보증금 1억이죠. 그럼 여기요 을한테는요 A라는 사람이 또 채권자죠. 채권자가 또 1억을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압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냐? 응 알았어. 1억 내가 그러면 10월 1일 날 끝나면 내가 너한테 돌려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요 이제부터는 뭘 한다? 을이 더 이상 돈을 안 내죠. 보증금에서. 알겠죠? 왜요? 보증금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여기서 압류가 딱 생겼는데요. 10월 1일까지인데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돈을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아까 말했죠. 보증금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 명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당연히 공개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뭐라고 했냐? 응 알았어. 1억 줄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5개월 동안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월세가 100만 원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500만 원으로 공제한다 안 한다? 당연히 공제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공제한다. 만약 이 사람 원상 회복을 안 했다. 그럼 원상 회복에 들어간 것도 당연히 공제한다. 원상 회복에 들어간 것도 당연히 공제해. 알겠죠? 뭐도? 원상 회복에 들어간 것도 당연히 공제하고 소송 비용도 당연히 공제하고 그냥 아무리 승낙을 했어도. 그래서 보면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 복구 비용 있죠? 원상 복구 비용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원상 복구 비용도 당연히 뭘 한다?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비용을 첨부죠. 보증금에서요 그것을 청구를 하려면 아니면 비용을 청구하려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임대인이 증명해야지 임차인이 증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용을 청구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원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돼?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 돼. 임대인.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잖아요. 옳지 않는 거 왜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기억 봐봐.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을 임차 쪽 했죠.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에 보면 상호, 양호, 유지 관련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비용을 뭐죠?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임대인이 증명해야 돼요. 임차인은 그랬잖아요. 임차인은 증명을 못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니까요. 임대인이 한다니까요. 임대인이 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 알겠죠? 임대인이 증명을 못하면 손해배상 증명을 못하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 누가 증명 책임을 진다? 임대인이 진다고. 임대인.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임차인은 증명을 못하는 이상, 뭐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누가 한다? 임대인. 아까 세 가지. 뭐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누가 증명해? 임차인. 그 다음에 일체를 이루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누가? 임대인이. 알겠죠? 이렇게 증명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이게 지금 최근에 나와가지고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 말이에요. 1번. 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그렇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요.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건데 아무튼요. 좀 이따 한번 하면 되니까요. 91번요.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X 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알겠죠? 병에게 전대했죠. 자, 그럼 동의 없는 전대차. 자, 동의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해지를 한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죠. 해지를 안 했을 때 문제죠.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를 안 했다는 것은 임대차가 뭐한 중이다? 전속 중이다 이 말이죠. 전속 중이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하면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없다. 따라서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갑은 누구 전차임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전대차는 유효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원래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하죠.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대항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언제요? 언제 대항 가능하죠? 동의 없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기억나죠? 이것을 뭐다? 임대를 위해서 무슨 행위가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조심하면 돼.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동의 없는 전대차. 그 다음에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동의 있는 전대차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1번 갑은 병에게 토지의 반환을 전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병의 점유는 무슨 점이죠? 불법 점이죠. 그러니까요. 갑은 병에게 토지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2번 갑은 을에 대한 차임 청구권을 상실한다. OX, X 여전히 갑하고 을하고는 임대차 계약이죠. 상실하지 아니한다. 3번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갑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틀렸죠. 해지권이 뭐예요? 해지권은 뭐예요? 해지는 단독행위죠. 일반경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없다고 그러면 틀렸죠. 해지권은 형성권이니까. 4번요.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여기 나왔네. 신축한 건물 어쩌죠? 병이 신축 그러면 지상물 매수네. 동의 없는 경우는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특이하게요. 4번이 옳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좀 특이한 것이고 대부분 다 여기서 방금 썼던 거에서 나오는 거죠. 야, 5번은요.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전속하더라도 갑은 X 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여기 임대차 계약이 전속한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차임을 청구한다. 차임을 청구하면 손해가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차임 상당히 부당에 대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죠. 자요. 이제 민사특별법 한번 볼까요?